음악 심리학의 과학적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산업경영공학과 21학번 유하은이라고 하고요.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습을 할 때 그 내면의 동기가 있어야지 학습 욕구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음악과 대화 그리고 심리학을 융합하는 것이 동기로서 작용해서 그 음악 심리학의 과학적 활용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음악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의 세부 분야인 심리음향, 음악 신경과학 그리고 인지음악학을 각각 다루겠습니다. 우선 음악 심리학은 음악적 행동과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음악적 행동이라는 음악을 단순히 듣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창작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합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요. 또 음악 심리학은 다수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연구 분야인데요. 이 다수 분야에는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 수행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음악 공연, 작곡, 치료 등의 분야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심리학의 세부 분야인데요. 인식 및 인지, 음악과 감정 진화, 음악의 인지 문화 등의 분야도 있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 음악 신경과학, 심리음향학 그리고 인지음악학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음향학이란 소리 지각과 청각학의 과학적 연구를 포함하는 심리 물리학 분야인데요. 이 심리음향학은 심리학, 음향학, 전자공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컴퓨터 과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합체한 분야입니다. 저희 이 스타디 교재인 인간 행동과 심리학 챕터 4 그 감각과 지각 파트에 따르면 이 감각과 지각은 심리학의 재방 분야에 기초 이론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자극의 물리적 속성과 그 인간 감각기관의 생리적 특성에 의존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심리음향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식이 상당 부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심리음향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저는 이 오세진 지은의 심리음향학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음향 특성이 물리학 측면과 심리학 측면으로 구분되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청각적 디자인에 필요한 심리음향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를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르고 소리를 하면서 음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 그림을 보시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또 구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구면파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연성의 대부분의 소리는 구면파이고 터널이나 동굴 안에서만 그나마 평면파의 형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소리의 밤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소리의 크기를 작게 느끼는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 또한 거리가 2배 증가함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는 6dB씩 감소하는 역자승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고막까지의 공기 중에서는 물리음향의 특성을 그리고 고막에서 대뇌까지로는 심리음향의 특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물리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소리 자체가 음파이기 때문에 파장, 진폭, 위상, 음속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 진폭은 특정 시점의 소리의 강도이고 소리의 강도가 높을수록 진폭이 크게 표현이 됩니다. 위상은 소리의 특정 시점의 위치인데 이 위상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까닭이 위상이 두 주파수가 다른 소리가 합쳐질 때 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강도가 크거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기 중에서 이제 343m/s 정도로 알고 있고 이 밖에도 음압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압은 그 소리가 전달됨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의 변화를 뜻하는데 사실 그 음압 자체가 소리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음압 레벨이라는 지표를 도입하여서 다니는 데시벨로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어떤 현상이 유지되거나 반복되는 그런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량이고,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높이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파형은 이 소리의 시각화인 것인데요.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따른 진폭을, 파형은 시간에 따른 진폭을 나타내는 어떤 자료이고, 지속 시간은 말 그대로 소리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또 반사, 산화, 물질, 회절, 간섭 이렇게 다양한데요. 좀 몇 가지만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음원과 이렇게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음원이 증폭되고, 특히 이 마이크의 소리를 가깝게 하면 저음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근접 효과라고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에코 현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합니다. 또 음원과 성취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 운동으로 소리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에뮬레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맥너리 현상, 그리고 이 스피커의 음원을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음량만큼의 체험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컴퓨터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의 그 직접음과 어떤 사물을 통해서 반사되는 음이 시간적 거리차를 두고서 지각이 되게 되면서 음악 레벨이 감소하는 현상을 컴퓨터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리는 그 주파수 성분의 개수에 따라서 순음과 복합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순음은 주파수 성분이 한 개인 음이고, 대부분의 자연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플루트 소리나 휘파람 소리 등이 순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복합음은 주파수가 2개 이상의 형태로 합성된 음인데요. 대부분의 음성, 음악, 그리고 동물들의 울음소리, 잡음 같은 것이 복합음에 해당이 되고,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3개의 순음이 합성이 되어서 복합음을 이루고 있는